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매사로 이끌어주는 가락시장 이박사입니다. 자, 경매사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주로 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와 유사한 내용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 능력을 좀 함양하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자, 21회는 안 나왔지만 그 이전에 자주 출제돼서 경매사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따로 빼내서 벼락치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경매사입니다. 자, 오늘 경매사에 대해서 낱낱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세계 자자세계 상자가세계 자자세계 5124 아이와 대신세계는. 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경매사의 정의는 뭘까요? 자, 농업법 2조에는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경매사는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이거는 도매시장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공판자가 민영도매시장 누구한테 임명을 받는다? 개설자한테 임명을 받아서 상장된, 자, 농민이나 출하주 산지유통으로부터 팔아달라고 상장을 받은 농산물의 가격평가와 경락자 결정, 그리고 경매 우선순위까지 있죠.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농업법 2조에 나오는 경매사의 정의입니다.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경매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흔히들 경매사는 아까도 했지만 상장된 농산물 이렇게 경매에서 중도매인이나 매매 참가인에게 낙찰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자, 과거 농업법에서는 세 가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 법인에 상장한 농산물이, 자,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또 가격평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락자 결정. 실제적으로 경매사는 산지 물량을 수집하고요. 최근에는 중도매나 매매 참가인을 위해서, 자, 분산처를 개발하는 듯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업법에서는 이 세 가지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날, 자, 농업법이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 경매사의 업무 하나가 더 늘었어요. 자, 상장된 농산물의 정가 수입매매, 정가매매, 수입매매에 대한 협상과 중재, 이 역할을 추가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법률적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저 다행스럽게도 요게 6개월이 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 보는 22회 경매사 시험은 안 나오고요. 내년부터 경매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경매사 업무가 하나 추가됐다는 거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사 이렇게 상장된 농산물을 하듯이,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형법상 봤을 때, 자, 경매사는, 자, 공무원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청렴성, 그런 게 상당히 강조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매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 우선은 도매시장 법인이나 공판장에 취직을 하는 게 우선 기본이지만 또 그 전에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자격증부터 따입니다. 자, 자격증이, 자, 부류별로 다 자격증이 있죠? 저 가락시장 이박사카는 6개 다 있죠? 야, 죽고 싶으면? 자,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자격증이라는 건 어디서 보죠? 그렇죠. 우리가 큐넷에서,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시험, 자격 제한 요건이 없어요. 학력이나 그런 거는, 경력이나 그런 거는 그 자격증 딸 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부정행위 했을 때 몇 년간, 3년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컨닝이나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면 큰 낭패를 보니까 그 점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자격증 따려면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거기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자격증만 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 결격 사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매사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경매사를 하려면요. 자,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면 안 되고요. 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그 혐의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 2년이 지나야 돼요.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해당 도매시장과
시장 도메인, 중도메인, 산지유통 그 임직원은 경매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면직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업무 정리는 사람은 경매사로 이렇게 임면해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자, 여기서 1번에서 4번 피한 후견인부터 여기 해당 시장 임직원이 되는 사람 이런 거는 만약에 있다, 발견됐다 그런 게 됐으면 바로 어떻게 되냐? 자, 경매사를 면직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경매사가 되려면 자, 자격증도 땄고요. 자, 그리고 내가 결격 사유도 없어요.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나 공판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일은 뭐죠? 경매사가 돼야 하는데 그때 경매사 되려면 뭘 받아야 하냐? 임면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락시장 같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에서 경매사를 직접 임면을 하고요. 공판장과 민영 도매시장에는 개설자가 임명해야 합니다. 자, 꼭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경매사를 몇 명 임명하냐? 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자, 도매시장 법인을 신속한 거래를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데 몇 명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 관련되는 건 숫자 2랑 관계 있습니다. 2. 자, 2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자,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그 업무 규정으로 그 수를 증가시키고 정해야 하는데요. 자, 첨가부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기본적으로 5,000톤 미만은 2명, 최소한이 2명이라 했죠? 그리고 그 이상, 자, 3만 톤에서 5만 톤이면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간별로 이렇게 증가하게, 자, 물량에 따라서 경매사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부류별로 틀린데, 제가 첨가 부류만 올려놨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알고 있으라고 한 거고요. 만약 이렇게 임면을 했다. 그럼 임면을 하면 어떻게 되냐? 30일 이내에, 임면하면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뭘 한다? 신고해야 합니다. 나 경매사 이로 뽑았어.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개설자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했을 때 요때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공판장이나 민원도면 개설한 사람이 개설자 본인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사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며칠? 30일 꼭 기억하세요. 자, 만약 이렇게 30일 내에 자, 도매시장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과태료를 받습니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경매사가 됐어요. 임면도 받고 내가 경매도 하고 딱 하는데 자, 경매사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새로 변화한 트렌드라든지 경매사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경매사 교육훈련을 갔는데요. 자, 그 교육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육훈련. 자, 농산물 그런 교육훈련은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자, 법인이라든지 경매사, 중도매 다 받습니다. 자, 운영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산지유통인 그런 농업인도 받고 있고요. 자, 이런 그래서 경매사도 그 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경매사 특별 조건이 있어요. 경매사는 왜냐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 법인이나 그 공판장 개설자 임면한 경매사는 2년마다 교육이 의무사항입니다. 교육. 무조건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경매사 교육. 저도 이제 올해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2년마다 받아야 하고요. 자, 이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원래 장관이 하는데 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위탁을 하냐? 자, 전지전능한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하죠. 자, 수원에 그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이렇게 경매사 교육을 받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1년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1년 안에 내가 하고 나서 무조건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3가지인데요. 자, 법인이나 시장도 임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자, 경매사로 신규 임명, 그리고 중도마 허가를 처음 받는 자, 이런 분들은 3가지 부류는 꼭 1년 이내에 자기가 하고 나서 1년 안에 꼭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게 의무사항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경매사. 자, 경매일을 보다가 경매사로서 잘못을 했다. 그럴 때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받냐면 바로 업무에 따라서 임무. 경매사 업무 지금 법이 바뀌기 전까지 3가지라고 했죠. 자,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경락자 결정. 요거를 문란하게 했을 때, 뭐 아니면 비리를 하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각각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1, 2, 3차 대부분 처분 기준이 한 번, 2번, 3번까지는 거기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경매 우선순위. 아, 이거 꼭 순서대로 온 것도 아니고 막 지 마음대로 했는데 문란이 됐다, 문제가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처분 기준과 이렇게 보면 자,
경매 우선순위 결정 문란했을 때는 업무정지실이 처음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마지막에 업무정지 1개월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죠? 자, 가격평가, 단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도 똑같이 경매 우선순위 어떻게 10일, 15일, 1개월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자, 경락자, 사람을 잘못 낙찰을 시켰을 때, 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15일 가고요. 2차에는 3개월, 그리고 업무정지 6개월. 굉장히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매사 행정처분은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매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매사 기출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21회만 안 나왔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법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도매시장 법인은 확보할 최소 경매사 수는 몇 명? 2명 이상이다. 맞죠? 2번 도매시장 법인은 경매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11일에간의 며칠? 그렇죠. 30일 안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거는 경매사 업무다. 또 의회 자, 경락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그리고 그거 어겼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행정처분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산지유통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도매시장 경매사로 임용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자, 경매사 임면에 관한 것을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자,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해야 할 경매사 수는 몇 명, 최소 몇 명? 2명이죠, 2명. 2명으로 하되 도매시장 연간 거래 물량 고려하여 업무 규정으로 그 수를 결정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도 했지만 5,000톤 미만은 2명이지만 20만 톤까지 20만 톤 밑에는 9명, 그리고 넘을 때마다 3만 톤씩 한 명이 증가한다. 요거 굉장히 어렵게 날 수는 있지만 그냥 꼭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명? 최소 몇 명? 2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회 때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농업법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다. 옳지 않은 거. 자, 우선은 알아둔 거 우선 띄워놓고서 시작할게요. 자, 1번 도매시장 법인이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장관이 실시하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게 유통공사에서 위탁을 하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맞죠? 자, 2번 자, 경매사 자격시험 부정행위한 사람은 해당 시험에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년간?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3년간.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고요. 자, 3번 도매시장 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이 시장 도매를 경매사로 임지할 수가 없다. 시장 도매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그 임직원도 임명할 수 없다. 이거 하고요. 자, 4번 경매사는 제3자 뇌물 제공으로 형법상 경매사는 청렴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무원으로 본다.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17회 경매사 시험 또 나왔습니다. 자, 농업법상 경매사 임면액을 옳은 것을 고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우선 한번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해야 할 최소 경매사 수는 3명이 아니라 몇 명? 2명 이상. 그리고 도매시장별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업무 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요거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시죠? 2번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할 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내로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받는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도매시장 법인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4번 도매시장 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 얘기. 자,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전반적인 경매사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회 때는 경매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과태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번 포정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 이하를 받습니다. 2번 도매시장 개설자의 경매사 자,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한테 신고했는데 안 하면 얼마 받는댔죠? 100만원. 정답 바로 2번이 되죠. 자, 유통명령과 그리고 거짓으로 했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거운 과태료 1000만원을 받는다. 이거 예전에 공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자, 12회 때 뚝 떨어져서 12회 때 나왔는데요. 자, 농산물 장관이 그 임명,
허용, 허가, 등록 후 1년 이내에 꼭 받는 사람은 꼭 3사람이라고 했죠. 세 부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년 이내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대상자는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 임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경매사로 신규 임명받은 자 그리고 중도매 허가를 신규로 받은 자 한번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산주유통인. 자 이거 나머지 세 거 꼭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꼭 외우시고요. 자, 12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자, 경매사 임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먼저 띄워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경매사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 도매시장별 거래 물량에 고려하여 업무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맞죠? 자, 정확한 얘기입니다. 2번,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할 때는 임명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이죠. 15일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한테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번, 도매시장 법인은 경매사 자격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에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 그 임직원을 경매사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정답이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4번, 소속 경매사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도매장을 그로 면직해야 한다. 아까도 했지만, 자, 피성여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면직을 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정답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조문이 좀 바뀌어서 그럴 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농안법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경매사에 관련돼서 문제 나올 거는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다 했고요. 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경매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